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놀면서 돈을 번다. 놀이와 업무가 같이 하나가 된다. 이런 상상을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이런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바로 스톰X입니다. 스톰X는 사이먼 유, 한국 이름으로 유병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같지만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랐고 학교는 미국에서 다 다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계 금융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신 한국계 미국인이 2017년 7월 6일에 개발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스톰X이고요. 놀이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희망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든 게 앱입니다. 앱. 광고를 보면 이제 보상을 지급을 해주는 앱, 비트메이커라는 앱을 처음 만들었고, 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리브랜딩을 한 것이 바로 스톰플레이입니다. 스톰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ERC20 기반의 토큰이 바로 스톰 토큰입니다. 스톰은 표방을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이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도 업워크라든지 파이버, 아마존 같은 곳에서 프리랜서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제공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40%까지 되는 곳이 있대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직접 서버를 구축을 한 미들맨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스톰엑스의 수수료는 단 1%라고 합니다. 역시 미들맨이 사라진 블록체인의 장점이 너무나 잘 녹여든 수수료 1%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그런 앱이나 플랫폼 어떤 것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크몽이나 숨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고는 수수료가 2.5%, 크몽은 수수료가 15%인데 금액대에 따라서 조금씩 낮아지는 금액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수수료이더라고요. 미국보다는 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톰플레이를 제가 앱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찾을 때 그냥 문서만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기본으로 가보고 또 이런 앱 같은 것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며칠 동안은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제대로 구동이 되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름만 그냥 남기고 말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실제로 앱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크게 두 가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점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 또 하나는 리워드 시스템이 꽤 있구나. 마이크로 태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 태스크 플랫폼이라고 말하는데 작은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주면 리워드를 준다든지 뭐 신제품 같은 거를 테스트할 때 뭐 같이 참여하면 그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 여기 스톰플레이에서도 그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리워드를 제공을 하는, 그래서 점포와 리워드 두 개가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스톰 플랫폼 자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스톰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오프체인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같이 병행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뭐 그렇게 새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 말도 해요. 전통적인 캐시백에 블록체인의 힘을 더했다.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주 큰 장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완전 독보적인 것도 아니고요. 의미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총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를 스톰을 스톰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상 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에 처음 발행했을 때 클라우드 세일을 통해 가지고 30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약 3,5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나온 김에 시세 변동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좀 눈물 나는 시세 변동이었습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업비트의 시가 25원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3월 23일 당일에는 고가가 97.2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이제부터 눈물 나는 저평가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연말쯤 가서 18년 12월 15일에는 저가 2.71원, 계속 5원을 넘지 못해요. 가끔 한 번씩 펌핑 팍 치는 거 말고는 5원을 거의 넘지 못하고, 해가 바뀌어서 2019년 9월 25일에는 저가 1.27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또 해가 바뀌어서 2020년 4월 21일에는 저가 1.21원까지도 떨어집니다. 완전 바닥에 깔리죠. 이때 커뮤니티들에서는 난리났습니다. 이 정도면 상패 아니냐, 혹시 스톰에서 상패 소식 있냐, 이런, 거의 상패 수준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또 해가 바뀌어서 올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그때부터 반등이 되기 시작을 해서 2월 3일에는 고가 17.2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10원대 정도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20일에 고가 96.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60원대, 70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6월 하락장에 쭉 떨어져서 20원 안으로, 20원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3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후에 과연 스톰엑스 주변에는 어떠한 일이 있고 앞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호재거리는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11월 28일에는 스테이킹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테이킹 기간도 일주일, 1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두었고, 1년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 20% 준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톰의 어드바이저 중에서 빌 시하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이야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트렉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입니다. 비트렉스는 2017년에는 업비트와 제휴하게 됐고, 2019년에는 홍콩의 비츠닥하고 제휴도 된 어쨌든 큰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인 빌 시하라도 스톰의 어드바이저로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트렉스에도 상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살펴본 그 두 가지, 점포가 많은 거와 그리고 리워드 시스템, 이 중에서 특히 점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좋게 보면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과연 장점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 현재 스톰엑스로 거래가 가능한 점포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점포들도 나이키, 애플, 이베이, 레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교보문고,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이런 식의 이름만으로도 짱짱한 그런 것들이고, 미국의 가장 큰 마트가 월마트잖아요. 2020년
8월부터 월마트에서도 스토맥스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데 그때 리워드로 4에서 14%까지 암호화폐로 캐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포수들이 많은 게 그쵸,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미 자체 판매 네트워크나 자체 몰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이제 조금씩 등장하면서 자체적인 그 직거래가 되는 거죠. 공장 직거래 자체 판매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하는 그런 마당에 굳이 각자의 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스토맥스에 와서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암호화폐들의 그 가치들이 더 올라간다면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그 각각의 상점들도 뭐 포인트를 제공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글쎄 과연 글쎄요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면 좀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현재로서는 큰 메리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때문에 강점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처음에는 전 세계 프리랜서 시장을 열어서 전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표방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숨고나 크몬 같은 뭐 그러한 시스템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점포라든지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한 리워드 시스템 같은 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과연 진짜 프리랜서 시장을 뭐 확대시킬 만한 그런 여력은 저력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 2월 9일에는 2021 로드맵 파트 1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미국, 한국, 아시아 같은 곳에서 상점도 더 늘어났다라든지 뭐 데스크탑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수도맥스 직불카드도 나왔다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물론 뭐 업비트, 비트렉스 그리고 바이낸스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고 스캠 지수도 낮으니까 판단의 포인트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을 이런 스토맥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기대 수치를 더 높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흔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또 프리랜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활발하지 못한 그런 아주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투자 방향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